자, 지수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수함수예요. 먼저 뜻 넘버 원. 지수함수란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제곱의 값은 몇 개냐면 우리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런 거의 값은 꼭 하나로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y는 ax a는 양수이고 1이 아니다 의 조건일 때 요렇게 나타내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수법칙 써서 표현은 잘 했으니까 그치?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하고 늘 항상 조건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꼴로 나타내져 있는 거는 모두 다 지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5의 x제곱 지수함수지. 맞아요. 또 y는 0.4x제곱 지수함수죠. 왜냐면 지금 얘네가 다 양수니까. 그치? y는 x의 세제곱은 이건 뭐야? 이거는 3차 함수죠. 여기 숫자가 양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뭐다? 안 된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음수니까요. 그치? 근데 이런 건 됩니다. 이런 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이제 그대로 써도 되는 거니까 이게 같은 꼴이면은 요 아이가 양수니까요.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수함수를 골라낼 수 있어야 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러한 지수함수의 성질 y는 a의 x제곱에 성질은 어떤 게 있는가? 먼저 우리 지수함수는 a의 범위에 따라 a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a가 분수일 때,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져요. 자, 먼저 1보다 클 때는 x축, y축 그려보고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친구가 요렇게 우상향 올라갑니다. 근데 분수일 때는 반대야. 분수일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내려와요. 자, 그럼 보자. 일단은 우리가 이 아이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잖아. 맞지? 이렇게 나타낼게요. 얘도 똑같죠? y는 a의 x제곱인데 a의 값에 따라서 생긴 게 달라지는 거지.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뭔진 몰라도 예를 들어 a를 2라고 치자. y는 2의 x제곱이라 하자 이거지. 그러면 x에다 0을 넣어봅시다. 그럼 x에다 0 넣었을 때 y 값은 1이잖아. 맞아요? 따라서 0,1을 지나가요. 뭐를? 0,1을 무조건 지나가요. 됐어? 그리고 x에다가 1 넣어봅시다. x에다 1 넣었을 때 y 값은 얼마가 되냐면 2지. 2. 그러니까 1,2가 돼. 그러니까 1,2가 될 거고
즉 만약에 1이 한 이쯤에 있다 하자. 그럼 1, x에다 1 넣은 a의 값이 여기 나올 거야. 그죠? 1,a고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x가 2일 때 y가 4고요. 2,4 x가 3일 때 y가 8이고 이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슉 그래프가 슉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넣어보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 말은 곧 뭐분의 뭐? a분의 1이 되지. 따라서 요 값은 a분의 1이에요. 이렇게 서로 역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1을 넣었어. a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쪽 반대쪽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면서 지금 x축과 거의 만날까 말까 하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했었어. 우리가 고1 때 무리함수 배울 때요. 따라서 이 빨간색의 이 지수함수는 여기 있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죠. x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y는 영직선이지. 아유 목이 이렇게 잠기냐.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쪽도 똑같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0,1은 무조건 지나가요. x에다가 0 넣었을 때 y는 무조건 1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x에다가 1 넣어보자. 1을 넣었을 때 a가 나온다. 그치?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a가 나오는데 이때 a가 분수니까 1을 넣었을 때 a가 나오지만 그 a가 바로 분수꼴이라서 이렇게 작은 곳에 위치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역수가 되니까 큰 쪽으로 올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i와 요 i가 지금 a가 1보다 클 때랑 분수일 때는 요렇게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 i는 기하급수로 커지면 이쪽은 숫자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분수꼴로 가니까 작아져. 그치? 근데 점근선은 동일하죠. 점근선은 동일하게 y는 0 직선이 된다. 됐니?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자. 먼저 첫 번째. 두 함수 모두 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은 x의 값을 의미하죠. x의 값은 지금 모두 다 전체 요 값을 다 넣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x의 값은 실수 전체가 되는데 둘 다. 근데 y의 값은요. 무조건 봐봐. 위쪽에만 있잖아. 그치? y는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치역은 무조건 양의 실수 전체, 정역은 실수 전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는 무조건 0,1을 지나고 1을 넣었을 때는 미친 a를 무조건 지나가. 그지? 그리고 아까 점근선이 뭐였냐면 x축, 즉 y는 0이라는 직선이 점근선이었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왼쪽 그래프, 즉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며 y값도 증가했죠? 이렇게 되죠. 근데 a가 분수꼴일 때는 반대지 반대.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해요. 이 그림은 이걸로 그리면서 우리가 나타냈었어. 그치? 아이고야, 움직이네. 그다음에 네 번째. 뭐야? 깜짝 놀랐어. 네 번째. 그리고 이 그래프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거. 즉, 이 친구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인데 1대1 함수라는 건 우리가 뭐 어떤 값에 대응하는 값이 무조건 1대1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무조건 존재하고 있죠. 지금 이거 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다 존재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고요. 그다음에 두 그래프, 지금 빨간색 두 개. 얘네들은 무슨 축 대칭이냐면 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고 있지. 반대로 이렇게 접으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y는 ax의 그래프와 y는 그 a분의 1의 x제곱. 이 그래프는 서로 y축 대칭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그 고1 때랑 그리고 중3 때도 이런 걸 했는데, 중학교 때도 y축 대칭이려면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기억납니까? 근데 요거를 그래프를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른쪽 그래프는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이다라고 바꿔 쓸 수 있고, 이걸 다시 분배 법칙 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그지? 즉, 이 두 모양은 서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y축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무방한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정리할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차 함수 배울 때요.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 그치? 우리가 그때 배울 때 a를 기울기라고 배웠고 b는 y절편이라 배웠거든요. 근데 기울기라는 i는 값이 클수록 y축과 붙었었어. 그래서 너희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그래프와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된 그래프와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 파란색이 좀 더 y축과 가깝잖아. 얘는 좀 더 멀지. 그래서 요 i가 요 i보다 기울기, 즉 a의 절대값이 더 크다 이런 거를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 이거를 이 지수함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얘들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게 그려져요. 그 말은 얘가 그 a의 값이 클수록 얘는 이런 식으로 세워져서 그려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a가 1보다 클 때는 그러했는데 x가 0보다 클 때, 근데 반대로 요 부분 분수일 때는 이제 분수니까 당연히 작을수록 큰 거잖아. 그치? 그래서 a의 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더 가까워져.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에요. 우리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중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요. 자,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 있고 a가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돼. 이거 기본으로 이렇게 딱 달려 나와야 돼.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x축 첫 번째는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냐면 y는 a의 x제곱인데 n만큼 갈 때는 부호 반대로, y도 부호 반대로인데 y는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부호 반대가 붙으면 마이너스 n인데 이항이 될 거야. 이항이 되면은 저기 뒤에 플러스 n으로 옵니다. 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x축 대칭이동은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 있다 하면 안 그려도 돼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뭐의 값이 바뀌었냐면 x의 값이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거든. y의 값이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거든. 따라서 y의 값이 마이너스 y로 가니까 요 부호 전체적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세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야.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요거는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라 여기서 이제 y는 a의 x 대신 마이너스 x, 즉 요 y는 분수꼴로 바뀌어도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럼 x축, y축 둘 다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우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 둘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y하고 얘네 부호도 바뀌어야 되고 얘네가 분수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념은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만약에 정의역이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지수 함수 y는 ax 제곱,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한다. 요 y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첫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만약에 x가 m일 때 최소값 f의 m 값을 갖고 n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좀 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할 수 있어.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하나 그려볼까요? x축, y축 그리고 나서 a가 1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게 그려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x의 범위 자체를 m부터 n까지다 라고 정의역의 범위를 정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똑같이 범위를 정해볼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m이라 하고 여기를 n이라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m 값이 여기고 n에 대입한 값이 여기니까 요 값이, 여기 y의 값이 f의 m이고 이때 y의 값이 f의 n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요 지수함수에서. 그럼 당연히 그림에서 보니까 여기가 제일 작고 여기가 제일 크지.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x에서 왼쪽 범위, 즉 작은 쪽의 y값이 작고 큰 쪽의 y값이 클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림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반대일 때는 어떨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당연히 반대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x가 m일 때 이번에는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을 갖겠죠. 그리고 x가 n일 때 당연히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갖겠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림 그려보면 돼요. 요 아이는 여기 그렸고 요 아이 여기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봅시다. 얘는 아마 이렇게 내려오겠죠. 우하향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y는 ax제곱인데 얘가 분수꼴인 거야. 그치? a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그때 그러면 만약에 m의 범위를 여기 n의 범위를 여기라 하자 이거지. 그럼 당연히 이때 f의 m의 값이 제일 클 거고
이때 이 값이 f의 n이고 요 값이 fn인 거 알죠? 여기 작잖아. 그래서 당연히 저렇게 될 때는 반대로 뒤집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개념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있었어요. 지수 방정식입니다. 지수 방정식은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말해요. 따라서 예를 들어 2의 x제곱이 8이다. 이때 x값이 얼마니? 이런 거. 또는 3의 x 빼기 1은 9의 2x제곱이다. 이때 x를 구하세요. 이런 거. 또는 4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빼기 2가 0이다. 이때 x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와 같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풀어보면은 여기선 x가 3일 거고요. 그죠? 요거는 이거를 3의 제곱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3의 제곱에 밖에 2x가 있으니까 이거 곱해서 4x가 얘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4x가 x 빼기 1이면 3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뭐 이렇게 구하는 거고 요것도 이제 요 아이를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면요. 2의 제곱이니까 2x고 2의 x고 빼기 2지. 그럼 이때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문자 t로 바꾸면 t제곱 플러스 t 빼기 2가 0이고 그럼 t는 인수분해 아마 해보면 마이너스 2 또는 1일 거거든. 근데 요거를 아까 t로 잡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는 없어요. 뭘 제곱할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없거든. 그래서 1일 경우인 x가 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이따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서 x를 구하는 그런 거 우리가 지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저거는 저러한 지수방정식은 만약에 이게 뜻이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풀어야 할 때 방법들이 당연히 있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선생님이 아까 푼 방법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요 방법처럼 밑을 같게 하는 게 낫겠죠. 8을 2로 바꾸는 거야. 2의 몇 제곱인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만들고 나서 그럼 개라는 글씨인 거 알겠죠? 같게 같게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로 밑을 공통으로 만들고 나서 지수를 바꿔주는 거지. 이게 식일 수도 있고 그냥 x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요게 같다라고 하면 결국 요 값이 같은 거니까 이게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a의 x제곱이 꼴이 반복되면 이거는 요 예시 그때는 a의 x제곱을 다른 문자로 바꾸고 이걸 우리가 치환한다 그러지. 치환을 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요.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걸 풀고 나서 다시 이제 x값을 거꾸로 찾아와서 구하는 건데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ax제곱은 항상 0보다 컸잖아. 그치 얘들아? 위로 x축 위로만 그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t의 값도 0보다 큰 것만 걸러내는 거야. 아까 쌤이 이거 할 때 마이너스를 버렸죠. 왜냐면 어떤 거에 제곱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야. 않기 때문에 요것만 걸러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수가 같은 경우 만약에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밑이 같거나 지수가 0인 걸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지수가 A의 fx와 B의
밑이 b의 fx 이렇게 지수가 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네 둘이 같거나 그러면 식이 같아지지? 또는 둘 다 얘네가 0 되거나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조식이 같아질 거고 얘네가 둘 다 0이면 A의 0제곱이나 B의 0제곱은 둘 다 1로 같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 거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 개념. 지수 부등식도 있어요. 이거는 뭐 지수 방정식에서 조금 나가는 거겠지. 그래서 지수 부등식의 뜻은 예를 들어 3의 x제곱이 27보다 클 때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또는 2의 x 빼기 1의 제곱이 4의 x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때 범위를 구하세요. 라든지 3의 x제곱 빼기 3이 0보다 작다의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와 같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예를 들어 풀어보면 얘는 당연히 3의 세제곱이니까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여기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게 2x로 바뀌고 그지? 그럼 x 빼기 1이 2x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여기로 보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보내면 3의 x제곱이 3보다 작으면 3 이게 0, 3이라는 건 3의 1제곱이니까 그지? 그럼 x가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즉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만약에 밑을 같게 할 수 있어.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문제, 아까 우리가 이런 문제, 그치? 또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이때는 당연히 부등식의 꼴을 밑을 똑같이 만들고 나서 여기 있는 지수끼리만 비교하는 꼴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꼴로 바꿀 건데요. 예를 들어 이것도 근데 경우가 두 개가 있다. A가 1보다 클 때가 있고 A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즉 분수꼴일 때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큰 값이 크거든요. 그래서 A의 fx가 A의 gx보다 작으면 당연히 fx는 gx보다 작다로 놓고 풀면 된단 말이지. 근데 이때는 분수꼴일 때는 반대였죠. 요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의 값 자체는 반대잖아. 얘가 더 크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그치? 또 두 번째는 A의 x제곱 꼴이 반복될 때 우리 이거 방정식 풀 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A의 x제곱을 t로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치환을 하고 나서 다시 t에 대한 부등식을 풀 거거든. 근데 이때도 유의할 점은 A의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므로 t가 0보다 큰 값만 골라내는 거예요. 됐습니까?